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통제할 별도의 독립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감독 분담금의 요율과 징수 체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화학 제품인 스타일엔 모노머에 대해 반덤핑 공청회를 열고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의 약 40%가량을 중국에 수출하는 만큼 정부와 국내 화학업계는 공청회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원이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 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부가 생애 단계별 주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 역시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소득 능력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가수요를 걸러내지 못한다며 정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8포인트 상승한 2,514.1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68포인트, 2.48% 하락한 773.12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 넘는 강한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이 이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말씀대로 또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견인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또는 평촌 또는 50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저희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귀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최장기 방송 진행자 정우영 대표님의 방송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녹화 보기도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자,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셔츠 색깔이 좀 달라서 색다르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데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대표님이 전망을 해주셨던 시장 흐름대로 좀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재 흐름은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수는 별로 관심 없고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3개, 4개 매수한 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하루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만 실제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2,000 종목이 넘는 상태에서 1-2개면은 이건 정말 초압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예술가적 그 마인드로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전략, 그다음에 종목까지 계속 이제 제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 계속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에요. 두 번째가 업종 테마, 세 번째가 종목. 이렇게 순서대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고요. 또 구체적으로 매매하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거,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시황이 아마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장중 고점 라인도 거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봉까지 다 파악한다. 그래서 저를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장중에 선물, 파생 이거 다 봅니다. 동시에 다 봐요. 왜 그러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물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물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생까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신라젠 같은 경우에 고평가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하락폭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엄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 조정 시작, 그리고 코스피 마지막 반등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코스피는 이제 마지막 반등이다라는 오늘의 한 줄인데요. 양시장에 대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도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반도체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이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마지막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코스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했던 적이 여기서 한번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이탈했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끝났다고 봐요. 업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화면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제약입니다. 꺾였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확실하게 꺾였어요. 그러면 제약하고 반도체가 여기서 둘 다 상승하지 않는 한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조정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피를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21선 이탈했을 때 급락할 것이다. 그리고 급락했고 오늘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마지막 반등이냐 그러냐? 자,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어제 61선 이탈했다가 오늘 반등 나오면서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61선을 현재 넘나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지수요.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어떠냐? 삼성전자보다는 강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제 61선 파란색 이탈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오늘 회복했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어제 61선 이탈한 적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는 하락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61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죠? 삼성전자보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고 전기전자 업종보다 코스피 종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주도주인지 아십니까? 종합지수보다 더 강한 업종이 주도주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코스피인데 지금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61선하고 좀 이격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기전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이탈 안 했지만 오늘은 장중에는 어쨌든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 업종이라고 했던 전기전자가 오히려 코스피 종합보다 기술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전자를 주도했던 게 뭐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었어요. 61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럽다 볼 수 있겠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도 조정은 좀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랩셀인데요. 오늘 고점까지 최대 66% 정도 평가익을 기록했고요. 11월 23일에 4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날 당일에 유일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이었죠.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L 사이언스를 역시 그날 딱 하나 추천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3.7% 평가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매수 당일 유일한 추천 종목이었다. 이거 100% 사실입니다. 100%. 단 1%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정말 전 추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패턴은 유지가 될 거고요. 어차피 저는 지수가 내려갈 때 적중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촌놈은 보통 하루에 0 또는 3개 이내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세가 나빠도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십자 랩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때도 설명드렸었지만 이날 극적으로 매수했어요. 39,800원이 최저가였는데 4만원에 매수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극적이었죠. 그 다음에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2일 날 추천했습니다. 이날 단기적으로 최저점 찍던 날 추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말로만 정석 투자가 아니에요. 실천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매 기법의 핵심은 뭐냐? 저점 매수예요. 그 다음에 손절 확률을 낮추고 약간만 반등 나오면 본전 매도 또는 위에서 수익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고점 매수 시키고 종목 하루에 10개, 20개 매수하라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실전이 저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다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평택촌놈 주식 투자 교육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거지 TV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12월 9일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실시하고요. 온라인 강의는 언젠가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중에 끊임없이 제가 뭔가 반복적으로 교육 내용 전달하고 훈련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6개월 배우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1년 배우는 게 빨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시고 노력하신 그만큼 나중에 긴 시간 동안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라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투자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요.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에게 내린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이 절대 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두 번째고요. 개인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쪽에서 매수할 때 한쪽에서 매도하고 또 반대로 하잖아요. 모두가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시청자만 살아남으면 돼요. 다른 개인들을 어떻게든 관심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계속 지금처럼 좋은 방송 내용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한 줄로 좀 풀어봤는데 코스닥은 조정이 시작됐고 코스피의 마지막 반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오늘 또 매수한 종목과 오늘의 현물 매매 내역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2월 9일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확인을 하셔도 되니까요. 12월 9일 오프라인 강의 다시 한번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 마감에 막판에 또 들어 올리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지수는 워낙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 반등으로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설명했었잖아요, 좀 전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보다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좀 더 부정적이고요. 전기전자가 지금 코스피보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강보합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코스닥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제약하고 반도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빠졌다는 거죠. 급락했다는 게 문제예요. 잠깐 코스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닥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문제가 뭐냐. 오늘 종가나 저가나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나 저가나 거의 소수점짜리 0.0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아마도 좀 더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건 또 코스닥입니다. 특별한 모멘텀, 재료가 발생할 시 좀 지지가 되거나 이 흐름에 대해선 하락 흐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의 전망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낙 코스닥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가까스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내일장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대표님 수요일장입니다. 이제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도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 것 같지가 않고요. 하락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을 저는 이미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제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 그리고 이제 어떤 중기, 거시적 시황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시황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북한 변수만 크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거시적인 시황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다만 단기 조정은 좀 피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곳과 차이가 뭐냐? 저는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끊임없이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생력을 길러서 예측하도록 노력하세요. 예측하지 못하면요,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측해서 그걸 적중해야 돼요.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편하게 뭔가를 하면서 뭔가 이뤄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예측하는 걸 수없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게 종목이든 지수든 항상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정 장세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역시도 반등해도 조금 미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이런 시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금호산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구축 완료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는요. HL 사이언스가 올라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호 산업이 올라왔습니다. 자, 금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넘게 탄력을 받으면서 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었던 금호 산업인데 그룹 지배구조 구축 완료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대표님, 금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넘게 올랐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나홀로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을 최근에 저점에 매수하셨든 고점에서 매수하셨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차라리 보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보장 그렇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에 이제 베팅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많이 내려갔죠.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9월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참 처참할 정도로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수가 좋았던 10월, 11월에도 이건 별로 관계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가치주라고 볼 수도 없고요. 불안한 요인이 너무 많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아도 이 종목에 베팅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어떤 저점 라인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보유를 지속하시고요. 또 없는 분들이 굳이 이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 지수 연계된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재 흐름에서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지수, 홀딩 의견이셨고,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하신다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금호산업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HL 사이언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다라고 받았는데 이전에 신라젠에 대해서도 같은 기대감이었죠. 자, 대표님, HL 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자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지금 화면은 HL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오늘의 매매 내역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고요. 신라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상담 종목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45,000원에 100% 매수했다. 그분 지금 어떨까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정말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매수한 것도 도박이고요. 여기서 매수한 것도 도박이에요. 맨 위에 동그라면 당연히 더욱 도박이겠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두 번째 도박은 그나마 재미를 약간이라도 봤는데 세 번째 도박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도박이죠. 무슨 얘기냐? 결과를 떠나서 5일선 타고 최고점 올라가는 건 절대로 따라잡지 마세요. 정말 도박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베팅했던 분들이 본전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 본전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없는데 온다고 한들 시간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다시 반등 나오는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특히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 사이언스는 앞서서 현물 매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 풀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었고 오늘의 탄력으로 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고 지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은 금호산업과 HL 사이언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OCI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OCI는 최근에 11월 말까지 13만 5천 원 최고가 찍고 난 이후 오늘은 6% 넘게 빠졌습니다. 12만 3천 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며칠 전에 고점일 때 매도한 게 가장 잘한 매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는 약간 아쉽고요. 보유자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했다가 고점 매도에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정도에서 접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 아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최근에 고점에서 매도 전략이 가장 또 현명해 보였습니다. 자, 현재 보유자 지속 보유 후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현재 구간은 21선 조금 이탈된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그 아래 61선 매수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솔본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솔본이 올라왔습니다. 솔본도 오늘장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솔본 같은 경우에는 5,650원으로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OCI에 좀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자, 솔본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자, 대표님, 솔본은 이제 또 앞서서 OCI에 좀 반대인데 최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오늘은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개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최소한 21선 아래가 됐을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돌파할 때가 상승 추세, 61선이 121선 이탈할 때가 하락 추세라 그랬습니다. 왼쪽 박스에서는 이제 파란색 61선이 돌파했잖아요. 반대로 오른쪽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지금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긴 해요. 근데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움직인다거나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인 세력이 좀 들어와 주면 올라가고 아님 말고, 그래서 우량주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좀 실망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실적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이런 거는 중기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지만 솔본 같은 경우에는 6%의 그런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아래에서 좀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반대적인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솔본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방위 산업주를 대략 일주일 코스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요, 코스피에서는 다시 전기전자 업종 꼽아주셨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일주일 코스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대표님,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양시장, 그리고 테마까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업종은 제가 코스피 전기전자와 코스닥 반도체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는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보면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저평가란 건 뭘 의미하죠? 시세 분출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세 분출이 됐으면 저평가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코스피 전기전자나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조정받아도 크게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이런 기회로 삼자 설명드리겠고요.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그 2, 3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살짝 가담했다가 일종의 보험용으로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뭐 북한 변수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비하는 건 좋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국제정세 흐름 자체가 북한이 뭔가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하에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좀 준비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있을 그런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방위 산업주에 대해서 준비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직접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921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심택을 매수가 12,300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심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짝은요 11,55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심택 코스닥에 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오늘 4% 좀 빠졌습니다. 넘게 빠져서 손실권에 계신데요. 자, 대표님 심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자. 그리고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이스선 깨졌고요.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이 정도쯤 조정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보유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략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확실히 낮죠. 한 이 정도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한번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전또의 마이너스 10% 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 보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1,000원대인데요. 만원대 그리고 9,000원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관심 종목으로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는 373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파인 DNC를 매수가 2,945원의 비중 100% 흐르셨다고 합니다. 3개월째 매수 상태인데 보유하신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파인 DNC 흐름 보면요. 오늘은 3,1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100% 비중을 흐르셨지만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이렇게 해주세요. 즉시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하자. 3개월 고정하셨으면 충분하고요. 평가이라서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뭐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올라갔냐? 대선 테마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이만큼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 100% 실으셨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50% 비중으로 본전 또는 20% 수익권에서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911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보령 메디앙스를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13,9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13,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소폭의 수익 구간이신데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즉시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자.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좋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추격을 하신 거죠. 잘못된 겁니다. 결과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급등하던 날 이 정도쯤에 빨리 포착해서 따라잡던가. 그것도 아니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차라리 이때 매수해서 손절가 10% 이렇게 정해놓고 기다리던가. 저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단발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왼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61선이 파란색인데 121선 빨간색을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중장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탈 때 기술적으로 그때 들어가죠. 역시 이것도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트 이론은 100%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주식 배우면서 누구한테도 강의를 들은 적이 없고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제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독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달라 설명드렸고 좀 전에도 시청자분께서 좋은 방송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방송할 때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다른 방송을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게 저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얘기해주면 그 방송 보겠어요? 이 얘기는 주식 전문가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하잖아요. 그럼 안 봐요. 1시간 앞에서 이렇게 계속 TV 앞에서 시간 보내는 거 이것도 투자거든요. 시청자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봤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령 메디앙스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시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매도 후 다시 좀 가격대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때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중점적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또 종목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방송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8527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30%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테라세미콘 오늘장의 흐름은요.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29,7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테라세미콘을 37,0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여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분은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가 제가 말하는 내용과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이에요. 전망을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홀딩할 건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전부 손절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전형적인 추격 매수죠. 거의 도박 수준이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요. 20% 이상 평가 손이었어요.
이분은 일단 매수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무 때나 추격 매수 한 거예요. 두 번째, 손절 기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망하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이분은 손절 안 해요. 아마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걸요. 다만 본인의 어떤 바람대로 제가 좋은 얘기를 해주길 바라겠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매매 패턴이 과정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를 하세요. 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본전 매도하거나 20% 손절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매수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손절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종목에서 벌써 시간을 얼마나 까먹는 거예요.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0번 매매한 것보다 2번 매매한 게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추천 종목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매매 방식, 평택촌의 기초교육 이런 걸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라세미콘 종목 선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매수가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추가 후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전부 비중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115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자, 미래나노텍을 매수가 4,960원에 비중 50% 중기로 가져가려 하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160원 마감이 됐는데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대표님 미래나노텍을 일단 수익권에 계시고 50% 비중으로 좀 꽤 실으셨는데 중기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중기로 가져가라고 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어차피 지수 연동형이 아니에요. 나홀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도 내려간 종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려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절 10% 꼭 지켜주세요. 만약에 손절가가 오면 어쨌든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중기 보유 찬성한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이 종목의 고점 라인이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말 8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난 3월에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번 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그 좋았던 가을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후에 어쨌든 따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은 뭐 나홀로 종목이니까 손절가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만약에 손절가가 오지 않으면 중기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나노텍 현재 수익권에 계시고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가져갈 생각이신데 대표님이 또 정말 중기로 괜찮다라는 종목 몇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홀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지키는 선 안에서 중기적인 관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10% 매도 후 매도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해서 찬성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다음 문자는 52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를 매수가 19만 원에 비중 3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넷마블 게임즈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넷마블 게임즈는 17만 8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시고 넷마블 게임즈는 워낙 상장할 때부터요. 대표님 고평가 논란이 일어났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가 85,400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다면은 매수하셨을 때 더욱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정 주가 지금 서울경제TV 안에서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시장인 만큼, 평택촌은 적정 주가를 활용한다면 더욱더 현명한 매매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안에서
평택촌룸 적정주가 배너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클럽 안에서 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적정주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 975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SOL 매수가 6만 원의 비중 50%입니다. 역시 이분도 중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SOL에 대해서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SOL은 11만 9,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6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11만 9천 원, 거의 12만 원이면은 50% 가까운 지금 목표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아주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이미 만 2년을 홀딩하셨어요. 이분한테 중기는 한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중기 투자하셨고요. 올라가면 13만 원대 전후에서 매도하시고, 만약에 밀리면 10만 원 이탈 시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가능성이 더 남아있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 정도쯤이면 충분하니까 2년 동안 홀딩 하셔서 100% 정도 수익 맞았으면 불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L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많이 상향이 된 만큼 13만 원대 전후 또는 10만 원 이탈 시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익 잘 챙겨 가셔서 다음 매매도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8534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팅크웨어 매수가 11,750원에 비중 30% 전망과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1,950원 마감이 됐네요. 일단 11,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현재는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할까요? 네, 단기로 본다면 손절 10% 또는 수익 20%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중기로 묻어둬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매수를 잘해야겠죠?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팅크웨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관심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항상 보면은 어느 일정한 라인 아래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10,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모아갈 필요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매수가 몰리거나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최근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저 그렇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 단기로 대응하시고 다른 분들은 확실하게 10,000원을 이탈하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은 20%. 그리고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가가 10,000원 이탈 시 10,000원이 깨질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660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두올 산업 매수가 2,250원에 비중 30%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75원에 마감이 됐네요. 지금 손실 구간이 좀 있으신데요. 네, 대표님 30% 비중 실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 가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매수 시점에서는 잘한 매수예요. 근데 손절 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평가손이 어림 잡아도 대략 한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뭘까 그것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604님 보내주신 두올 산업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자, 684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OCI 매수가 12만 1,500원에 비중 80%인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OCI는 오늘 관심 종목 시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추격 매수하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손절 5%, 수익 10%를 짧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12만 원대 매수는 좀 과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로 대응하시고, 다시 내려가서 조정 받으면 매수하시고, 안 받으면 다른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난 꼭 이 사람이어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도와드렸고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 아쉽지만 이번 주는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저녁 서울경제TV 홈플러스,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